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건강지킴이 우수 카타리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가락이 들어있는 스리랑 가지고 건강 체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작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 덩덕궁, 우리 가락은 보면 덩덕궁이 있죠. 음악이 나오자마자 오른손부터 하나, 둘 제자리에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8박자 하고 오른손을 손등으로 하면 왼쪽은 손바닥 해서 뒤집기 예, 서로 엇갈리게 뒤집으면 돼요. 아리아리 할 때는 예, 우리 이제 구리구리를 하는데 힘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내려오시고 두 번째 여기만 중심적으로 손바닥이 나를 보게 해서 크로스 천천히 2번 하고 그다음 빨리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손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이제 세 번째 우리 깽가리 소리가 나면은 오른손에 갖다 왼손을 두들기면서 구령으로 같이 하나, 둘, 셋, 넷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갖다서 얼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 걸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서 박수치고 얼굴 내미면서 서로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 되겠어요. 예,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그냥 엄지를 쭉 했을 때 엄지에서 혈액순환이 어깨까지 가는데 이게 구부리시면은 안 되겠죠. 예, 쭉 펴서 올리고 왼쪽. 예, 그러면 같이. 예, 우리 맨 마지막에는 우리 아리랑 고개를 너무 다리가 아파서 못 넘어간다 할 때 무릎 좀 우리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끌어올려서 예, 엔딩. 자, 우리 그러면 같이 시작해 볼까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얼쑤. 놀아보세 놀아보세 흥겨운게 한잔 술에 안녕하세요. 한 듯이 놀아보세.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같은 세월 둥글둥글 놀아보세. 아리아리아리라 스리스리 스리라 아리아리 스리스리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스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자, 오른손. 아리아리 내 사랑 왼손. 스리스리 내 사랑 같이. 날 두고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돌아와요. 내 사랑 아리스리 아리아리아리라 스리스리 스리라 아리아리 스리스리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스리라 아프니까 무릎 마사지 해주세요. 넘어간다. 쭉 끌어올려서 네. 네,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스트레칭 하면서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신나는 체조해요. 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야, 벌써 이 달력을 넘기다 보니까 몇 장 안 남은 것 같아서 이 10월이 왔는데 너무나 참 마음도 아프고 그러네요.
저만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다들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네, 아니 억지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 하여튼 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께서는 좀 한창 활동하실 나이니까 더 그렇게 빨리 느껴지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저희도 빨라요. 빠르게 느껴지는데 가을이 되니까 더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가톨릭 청춘 어게인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1시간이요. 저는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오늘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지 좀 소개를 받을까요? 네. 저희는 의정부교구 호평동 성당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평동 성당에서 오셨는데요. 이 시니어들 함께 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식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아주 좋은 강의를 마련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을 모신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오셨는지 우리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 교육학 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치과 의사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의료윤리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의료인문학이라는 과목을 다시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건강에 관한 우리 사회의 생각들 또는 그런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또 안내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톨릭 청춘 어게인 우리 시니어 학생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은 우리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의, 제가 또 이렇게 뵈니까 선생님들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돌봄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첫 느낌은 되게 따뜻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고 뭔가 이렇게 옆에 있어주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약간 이런 전반적으로 좀 그런 따뜻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돌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돌봐줄 때가 있고 또 돌봄을 받을 때가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는데 아무튼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돌봄하면 늘 아이들 돌보고 또 손주 돌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요즘은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또 환자분들 그런 돌봄이 생각납니다. 우선은 돌봄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제가 생소한 단어예요. 그동안에 내 아이들 돌보고 그다음에 손주 돌보고 했는 거는 있지만 그거는 무의식 중에 그냥 한 거고 돌봄이라는 단어를 느끼면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고 또 지금 현재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이제 돌봄이라는 거 제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뿐이지, 그전에는 사실상 신경도 안 썼고 신경 쓸 여유도 없었죠. 이게 나와 우리 모두에게 이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사회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돌봄이라는 걸 난 오늘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보고 했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돌봄이라는 거 옆에 뭐 별로 도움을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누군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돌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돌봄 이러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왜 그 여자의 일생, 어머니의 일생 이런 게 떠올라요. 우리가 누구나 다 돌봄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돌봐 주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해서 정말 오늘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희가 배울 게 그런 돌봄이겠죠, 선생님? 사실 저희가 돌봄하면 네. 뭐랄까요? 되게 오랫동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좀 말씀 주신 것처럼 돌봄 처음 들었는데 이런 느낌을 특히나 한국 남성들은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 사회가 그런 돌본다라고 하는 일은 여성의 일, 또 어머니의 일, 그냥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히 그 안에서 소화되어야 되고 그냥 정리되어야 될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잖아요. 카나다는 사실 그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별로 우리의 발전에서 이 사회가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같이 생각 나눈 것처럼 뭐 따뜻하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 돌본다고 하신 것처럼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잊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노인 사목팀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시니어들 일을 하는 것도 이 가톨릭 청춘 어게인이라는 이런 프로도 넓은 의미에서는 약간 그런 돌보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요즘의 사회에서는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추세잖아요. 뭐 사회복지에서도 그렇고 뭐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이게 어디에나 다 갖다 붙이면 돌봄이 되는 건지 정말 이게 돌봄인 건지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돌봄이라고 하는 말은 또 사실 뉴스에도 그렇고 우리 뭐 어떤 제도나 뭐 정치에서도 그렇고 또 되게 많이 말해지는 단어이기도 하죠. 사실 뭐 돌봄 제도를 뭐 만든다. 무슨 뭐 사회에서 뭐 노인들을 뭐 돌보기 위해서 무슨 뭐 장소를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무슨 직업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또 활용되고 있는 단어기도 한데 그 돌봄과 사실 우리가 또 되게 가깝게 느끼고 따뜻하게 느끼는 돌봄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현대 사회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이런 비정규직 서비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돌봄 노동을 한다라고 하죠. 즉 이제 뭐 간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수발을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가사 도우미, 뭐 세탁 도우미, 청소 도우미 다 도우미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이 어떤 정규 직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허드렛 일을 해주는 사람의 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곤 하죠.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말하는 복지 서비스 그리고 뭐 저도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만 병원, 의원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또 돌봄의 한 차원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저희가 이 건강에 대한 그리고 질병, 질환에 대한 돌봄을 받게 되고 뭐 사회복지센터 아니면 뭐 주민복지 이런 것들이 돌봄을 시민들에게 또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돌봄인지 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돌봄인지라고 보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적어도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돌봄이 오히려 사라지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즉 오히려 돌봄이란 말이 막 돌아다니고 뭐 그래서 누가 일도 해주고 뭐 복지 서비스도 해주고 병원에서도 해주고 다 뭐 해준다고 하는데 정작 제가 돌봄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무도 안 해주는 거죠. 네. 아무에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런 내가 진정으로 돌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냥 집에서 하는 일이지. 그건 뭐 엄마한테 얘기하고 뭐 할머니한테 얘기해. 이건 사회에서는 이런 뭐 비정규직 서비스로 해줄게. 뭐 정부에서 뭐 이런 거는 해줄게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뭐 어릴 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자녀를 생각하셨을 때 내가 돌본다라고 했던 그런 자원은 사실 어디에서도 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주셨지만 돌봄이라는 것이 그럼 그 병원에서는 돌보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뭘 원하고 나는 무엇을 주어야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선 점점 잊혀지고 있다라는 말이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어렸을 적에는 엄마의 보살핌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여기 이제 우리 언니들도 계시지만 아이 낳아서 아이 육아하고 뭐 가정 살림하고 그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돌봄을 받아야 될 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돌봄이라고 하면 제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쭉 이제 성장하고 일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고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그 시간 중에 돌봄이 없는 시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데 제 딸도 있고 7살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아파트에는 또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시고 이제 70대 노인분들이시고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좀 가까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한테 다 이제 그런 다양한 층의 돌봄을 요구한다라고 저는 암묵적으로 나를 돌봐줘야지라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바라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쭉 필요한 돌봄들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곰곰 생각해 보면 뭘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사실 돌봄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아이 태어나서 우리 귀중한 아이를 잘 키워서 우리 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우리 참 예쁜 아이 키우는 것도 돌봄일 거고요. 또 그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또는 다른 친척들을 돌보는 것 또한 돌봄이죠. 친구들끼리도 돌봅니다. 사실 이 시니어 아카데미도 어찌 보면 돌보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까 체조하는 것도 나의 몸을 돌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같이 이 운동을 나누는 것은 또 서로에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어떻게 잘 가꿀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돌봄의 방식이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를 돌보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나 자신을 가꾸는 것도 결국엔 되게 중요할 테니까요.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는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료, 진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제일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 이게 돌보는 자의 귀한 일로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봄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진료하면 환자 보는데 바쁘고 간호사 선생님은 또 와가지고 이제 챙기고 또 나가고 그러면 이제 남은 환자는 누가 돌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배려도 없고
챙기는 것도 없는 것이죠.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전 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형제님들 우리 대답을 하시는 가운데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고 이제 뭐 낯설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6.25 이후에 이제 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책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돌봄이라는 단어도 너무 생소하고 잘 돌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바빴죠. 뭐 돌봄이라는 거 뭐 생각하고 하기에는 이 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신 없었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챙겨? 지금 당장 일하고 돈 벌어야 되고. 이게 뭐 내 가족을 뭐 그냥 일단 먹이고 입히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어떻게 다 챙겨라고 하는 게 되게 당연했던 것 같고요. 하나 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어찌 보면 이런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도 있었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 사회는 막 되게 발달하고 특히나 뭐 저도 뭐 의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이런 뭐 보건학, 복지학 이런 것들을 막 발전시키면서 하나 만들어내고자 했던 뭐 가치라고 해야 될지 결과물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회죠. 사람들을 다 오래 살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건 좋은 일이죠. 이걸 왜 너 나를 오래 살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약간 물론 좀 삐딱한 시선이라고 얘기 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학문을 통해서 만들어낸 오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그렇게 추구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냥 국가에서 그렇게 강요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래 사는 거 당연히 좋은 겁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뭐 아프고 병에 걸리고 해도 당연히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 나는 뭐 힘든 치료도 견뎌낼 거야. 우리 뭐 아이들, 우리 뭐 손자, 손녀 더 봐야지. 당연하죠. 이걸 뭐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저 오래 살기만 하는 삶이 행복한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이제 몇십 년밖에 안 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저는 그런 것들을 글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남기신 기록들이라든지 투병기라든지 삶의 기록들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뤄가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걸 텐데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결정해야지 행복한 거지. 남이 너 이거 해, 너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그거 따라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행복한 건가? 라고 하면 글쎄요 라는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수라고 하는 것도 되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주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사회에도 결국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됐던 거죠. 발달하려면 많은 노동력이 적시에 투입돼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선 건강해야 됩니다. 자꾸 아프고 일 못하고 이러면 자꾸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노동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사람들을 안 아프게 만들어서 많이 일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현대 사회의 되게 비극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또 어찌 보면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기는 하죠. 안 아프고 일 많이 해서 뭐 월급 많이 벌었어. 그런데 그 안 아프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나의 몸을 잘 가꾸고 있고 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내 몸이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고 내가 주변 사람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안 아프기만 하고 약 먹고 그냥 파스 붙이고 그냥 아픈데도 뭐 그래 좀 괜찮아졌으니까 진통제 먹고 일하고 이런 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뭐 그런 게 중요해 라고만 사회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냥 좀 뭐 아픈 데 있으면 약 먹어 뭐 어디 뭐 부러졌어 뭐 그냥 뭐 깁스해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안 아픈 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서 넘어가려고 한 것이 또 지금까지 특히나 20세기의 이 사회가 경험해야 했던 비극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몇 해 전에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두 다. 근데 이제 시부모님 또 친정 부모님 이렇게 연세 요즘은 이제 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상 돌봄을 해야 될 때 그때 그 힘듦, 그 인내, 그 희생, 아까 우리 신부님은요, 그 돌봄 그러면 사랑, 따뜻함, 막 이런 게 느껴지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마음속에다 십자가 그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 같고, 왜냐하면 긴 병 끝에 효자 없다고 돌보면서 이제 많이 갈등을 느끼게 되죠, 저희가. 근데 주변에서, 사회에서, 집안에서 그거를 대단하게 크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참 안타까움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돌봄인데 왜 사회에서 좀 더 이걸 안아주고 좀 잘 다스리고 함께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고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머리에서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 돌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참 말씀 주신 것처럼 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텐데. 다 알죠. 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어찌 보면 효율적이지 않고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뭐 사회적인 규정이라고 할까요? 네. 뭐 병원의 규칙. 무슨 복지 제도의 규칙 이런 것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돌봄이라는 것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텐데요. 그래서 이 돌봄을 돌아보기 위해서 뭐 또 소설을 하나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꼭 왜 소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참 또 이 귀한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박완서 작가의 해산바가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뭐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전에 뭐 들어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느낌도 드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친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요. 이게 뭐 물론 시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90년대 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또 딸을 낳았어 이러는 거죠. 물론 뭐 지금이야 딸을 낳았어 너 정말 훌륭하다 우리 또 잘 키워가지고 우리 또 나중에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대를 잇기 위한 아들을 손자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던 시대에 이제 뭐 친구가 너무 속상해. 얘는 뭐 맨날 뭐 한다고 하다가 뭐 해가지고 뭐 겨우 애나 임신했다고 좋더니 또 딸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좀 보고 있는 게 좀 안쓰럽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친구만 알면 뭐 그럴 텐데 그 딸도 이 주인공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참 힘들게 살고 있다가 딸 낳아서 참 축하받을 일인데 축하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되게 싫은 티를 막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챙김도 못 받고 있으니까 참 안쓰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또 그 관계를 아니까 친구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병문안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혼자 가면 되게 민망할 것 같으니까 또 친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잘 엮을 수 있는 이 친구를 데려가서 어떻게 며느리랑 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데 또 옆에 또 다른 산모는 또 막 너 아들 낳고 정말 축하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막 또 이 시어머니 그래도 한번 좀 잘 얘기해 볼까 하고 갔다가 또 거기서 머리가 터지는 또 어떻게 뭐 이런 상황이 되고 결국 막 투닥거리다가 이 친구와 이 주인공은 밖으로 나옵니다. 이 걸어가는 길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우리 잠깐 저기서 쉬었다 갈래? 라고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고 주인공이 본인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인이 이 주인공이 사녀 일남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딸을 4번 낳았으니 안 그래도 그 이전이니까 또 얼마나 본인은 좀 민망했겠어요. 그래도 또 딸이네 어떡하지? 또 딸이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시어머니는 그 아이가 나올 때마다 뭐 다른 내색 전혀 없이 아주 귀하게 아주 똑같이 이 똑같이라는 걸 안 것은 5번째 이 드디어 손자를 낳았을 때에도 이전의 내 손녀와 똑같이 돌봐주신 거죠. 그리고 너무 귀하게 잘 키워주시고 너무 잘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 주인공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안타깝게 75쯤에 치매에 걸리세요. 또 그때는 다 같이 살았으니까 본인이 이제 돌봐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막 안 그래도 막 되게 본인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행동들을 하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막 정신병에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 시어머니를 시설에 맡기려고 남편과 같이 이제 지방을 찾아갑니다. 지금처럼 막 요양병원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초가집에 이렇게 박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잘생긴 박이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걸 보면서 와 우리 나중에 손자 손녀 낳으면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해산 바가지라고 하는 걸 떠올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 기르던 그 생각이 다시 나는 거죠. 그 시어머니는 그 첫 아이를 본인이 낳았을 때 해산 바가지를 구해오너라 해가지고 아주 예쁘고 정한 바가지를 구해서 이게 쌀이랑 미역국 끓여서 아주 정성스럽게 내놓고 그것을 5번 내내 똑같이 반복을 하신 그 모습이 주인공한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죠. 내가 그 모습을 잊고 있었구나. 지금은 이렇게 나이 들고 점점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냥 소설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쪼그라드는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안에 얼마나 귀한 정신이 있었나, 귀한 섬김과 돌봄이 있었나를 그 박을 보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좀 힘들지만 여전히 상황이 바뀐 건 아니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본인이 좀 내가 오히려 너무 착한 며느리가 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포기하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 이전의 시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더 물론 또 투닥투닥 했겠죠. 하지만 잘 돌보고 돌아가시는데요.
사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돌봄이라고 했을 때 물론 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참 그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또 그걸 기억하는 며느리의 뭐 정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비되는 앞 이야기의 그 시어머니와 또 그 며느리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돌봄이 무엇인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돌보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해라는 것이 물론 또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박완서 작가에게는 그리고 작가가 등장시켰던 주인공한테는 그 해산 바가지가 이해를 만들어주는 통로가 됐잖아요. 사실 이해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주제고 한참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거리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품었던 마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품고 있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는 자꾸 사라지죠. 살다 보면 그 사람 고마웠던 거, 나한테 잘해줬던 거, 또 내가 또 그래 저는 나한테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지라는 거 자꾸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죠. 특히나 이 간병할 때 아픈 사람들 돌볼 때는 그 생각이 사실 되게 큽니다.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자꾸 뭐 해달라, 뭐 아프다 이것만 보이니까 이전의 일들, 이전에 내가 품었던 고마운 마음들,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돌봄들은 자꾸 잊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없어지니까 사실 내가 돌봐야 한다는 마음도 내가 도와야 한다는 마음도 쉽게 품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향한 이해라고 하는 것, 내가 돌보기 위해서 씨앗이 되는 요것은 자식 깨닫고 자꾸 되새겨야 하는 것이겠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돌봄은 무엇이고 뭐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돌봄을 막 지식으로 깨닫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아까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 주셨지만 머리에서 결국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어찌 보면 가슴으로 우리가 직접 만날 때에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돌보는 자로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의학에 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왜 병원 생각하시면 되게 차갑고 뭐 또 의사 선생님은 뭐 나보다는 뭐 이런 뭐 그냥 빨리 일 처리하고 뭐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있으시죠? 또 이제 지금 치료 받으시고 또 주변에 치료받는 분들 돌보시면서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뭐 물론 제가 속해 있어서 좀 변명 같지만 저희도 다 그렇게 뭐 관심 갖고 싶고 챙겨드리고 싶고 아니면 다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어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의료 제도라고 하는 곳에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가치를 부여해주지 않거든요. 뭐 국가도 병원도 의사가 뭐 환자를 챙겼어, 뭐 잘했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해가지고 환자 치료 빨리 뭐 퇴원시켰을 때 오케이 좋아지. 그래가지고 제가 환자분에게 이런 돌봄을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드렸고요. 또 왜 그래?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도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는 게 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제다 보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환자들, 그러니까 저희로 하면 이제 신자들이죠. 이렇게 신자들에게 열과 성을 다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동창 신부는 이제 본인 사목을 해야 된다, 뭐 자기 사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나를 잘 돌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랄까 아주 작은 돌봄들, 뭐 안부를 묻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실천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되게 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돌봄이 잊혀지고 있으니까 우리 다시 되살리자. 뭐 어디 나가서 뭐 연설이라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나부터
그냥 우리 주변부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좀 우리 사회도 결국에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나온 거고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 결국 뭐 세상을 바꾸려면 일단 나부터, 여기 내 집부터 바꿔야 된다고. 결국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우리에게 삶을 부여하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 신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를 어떻게 돌보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또 뭐 병원 뭐 무슨 뭐 복지제도 뭐 또 뭐 이런 뭐 돌봄 노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나를 돌봐야 된다라는 거는 잊혀지죠. 뭐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면 좋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볼지에 관해서는 사실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뭐 당연한 거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거꾸로 봅니다. 자꾸 돌봄이 잊혀지니까 옛날에는 나를 돌보는 방식들이 있었음에도 이제 우리는 그것들도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 뭐 사실 뭐 고려 뭐 조선 시대 이런 데 봐도 무슨 선비들이 뭐 이렇게 책을 뭐 읽고 하는 것이 뭐 되게 시간을 뭐 그냥 보내는 뭐 또는 뭐 그냥 공부 뭐 과거 급제 뭐 이런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때에는 그것이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일이었던 거죠. 더 옛날로 돌아가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나를 돌보는 것에서 이런 뭐 사회의 정치도 세상도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근대 현대 막 바쁘게 돌아가고 뭐 산업화되고 이러니까 정작 나를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뭐 세상이 막 워낙 빠르게 돌고 어떻게 따라가 이런 것들에만 눈이 맞춰지게 되는데 일단 이 돌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면 나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나를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되게 오래 사는 법, 안 아프게 사는 법 요거를 막 해서 뭐 무슨 뭐 TV도 나오고 뭐 무슨 책도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자기계발서일 텐데 뭐 이제 조금 연배가 올라가면 뭐 건강 무슨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안 아프게 뭐 100세 뭐 이런 책들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그 사람의 방법일 뿐이고 그 사람의 계획일 뿐이지 내 삶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에서 출발하는 나를 돌보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조금 이제 넘어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 사실 내 주변을 돌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돌봄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삶에서도 다르게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관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모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냥 뭐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 뭐 그냥 뭐 잘 살고 있니, 뭐 그냥 신경 써주는 것 그런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넓어질 때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저는 이거 되게 굳게 믿어서 이거 되게 필요해 뭐 이거 꼭 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뭐 되겠어?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 시작할 때 결국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돌보는 사회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돌봄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서 출발해서 이게 점점 더 넓어진다라고 하면 여러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이 돌봄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추구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그냥 돈만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서로 몸과 몸으로 만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제 작은 바람입니다만 서로를 그리고 모두를 적게는 우리 주변을 더 넓게는 이 사회를 세계를 돌보는 보편적인 돌봄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입이 굳으신 게 아닐까 약간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냥 이제 강의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제가 이제 우리 시니어 학생들에게 궁금한 건 굉장히 다양한 이제 돌봄의 영역이나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런 돌봄을 좀 받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이런 돌봄이 필요하다. 복지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내 주위 이웃들에게 나는 이런 돌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 가지씩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돌봄을 좀 받아보면 좋겠다. 이런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그러는데 그분은 갈 때마다 그렇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지 않고 금방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는 돌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차갑게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뇌출혈을 10년 전에 맞고 지금은 치매 3급으로 제가 돌보고 있어서 교수님 말씀대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는 나의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부터 그 돌봄을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봄은 어떤 의미에서는 봉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내가 만일에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디 가가지고 봉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상 국가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서 나아가서는 우리 성당 같은 데서 복지관에서 이런 데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호평동 성당에서 오신 5분은 다 돌봄 가족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누님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다리에 골절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저는 느꼈습니다. 야, 이게 돌봄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 저러한 환경에 누님과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러한 궁금증이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돌봄은 항상 내 자신이 남을 위해서 돌봄을 한번 해보고 내가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가끔 그 노인 요양원에 가서 이제 봉사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정말 적당히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나는 누가 돌봐줄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주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그 연세대학교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이런 돌봄에 대한 굉장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정말 나를 먼저 좀 잘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바쁘고 여러 가지 해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느라 이 돌봄이란 너무 중요한 주제를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의 것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신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물론 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그건 다르니까요. 뭐 내 주변에 뭐 내가 얼마나 많이 돌볼 수 있을까는 뭐 그렇다고 너는 왜 못 돌보니 이럴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일단 나부터 그리고 주변에 향한 이 돌봄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돌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바뀔 것이고 그때는 다시 이 사회가 우리 개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지금은 되게 복지의 어떤 관료제의 그런 방식들이 아닌 이제 진정한 돌봄이 그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이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간 저한테도 되게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또 많은 말씀 주시고 또 되게 귀한 이야기들 제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